안녕하세요. 인생 들려주는 여자 자담세무에게 송혜경쌤사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나이가 지금 어느 연령대이십니까? 저처럼 50주를 바라보는 40대 후반의 나이에 계신지, 아니면 저보다 젊으신지, 그리고 저와 같은 동년배이신지, 아니면 저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저의 이 채널을 이제 보고 계신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이제 50이 내일 모레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 들어서 이제 부쩍 많이 드는 생각이, 내가 인생의 이제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과연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까? 그리고 어떤 삶을 살 수 있을까? 혹시 후회하는 삶을 살지는 않을까? 내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해 놓아야 과연 인생 후반부의 그 삶을 충실적으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 하면요, 우리가 현역에 있을 때죠. 그러니까 이제 정상적인 이제 사회생활을 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의 그 자립도를 유지하는 그 기간 동안에는 제가 드는 생각이 뭐냐 하면은, 아 그래, 그 순간순간에는 항상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요즘 들어 이제 부쩍 많이 하는데요. 저도 나이가 나이인지라 저도 앞으로 그 경제적인 생활 이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무리 세무사라지만 이제 건강상의 그런 조건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지상의 이제 장애라든가 이제 그런 게 찾아오면 안 되니까 아무래도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든 생각이 뭐냐 하면, 아 정말 해야 될 게 많고 봐야 될 책도 너무 많고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그런 과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변화하는 상황에서도 항상 제가 현역에서 충실을 하면서, 그리고 훗날 저의 그 노후를 이제 준비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그 상황에 직면을 했을 때 그 상황을 이제 충실하게 해결할 수 있는 그 방안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제가 이 순간순간 살아가면서 항상 모든 상황에 알맞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멀티플레이어라고 하면은 굉장히 거창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꼭 거창한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제가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엔 제가 이제 4층, 지하와 1층은 근생이고, 그 다음 2층, 3층, 그리고 옥탑이 있는데요. 요런 이제 지하 1층에 지상 규모 이제 4층, 그리고 옥탑을 서비스로 있는 그런 이제 상가주택을 제가 보유하면서 여기서 거주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세무사 사무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무실을 운영을 하다 보면 이 건물 외적인 부분을 제가 이제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이제 이렇게 수리를 많이 해야 되는데, 모든 것을 다 그런 이제 수리라든가 어떤 그 인테리어 공사라든가 리모델링 공사에 있어서 모든 부분을 다 모든 그 현역에 계신 그 업자분들이죠. 이제 그분들한테 의뢰할 수만 없지 않습니까? 외부에 있는 분들한테. 그래서 이렇게 맡기고 그분들한테 의뢰를 주고 그러면 항상 이제 제가 만족하는 부분까지 그 선이 올라왔던 그런 경우의 수는 굉장히 적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원래 제가 이제 한동안 이제 이 사무실을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좀 했는데요. 지하가 한 45평 되는데, 지하부터 이제 1층은 제외하고 2층, 3층, 그리고 옥탑을 이제 내벽이 건물 내부죠. 내부에 이제 벽면은 페인트칠을 도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닥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존의 데코 타일이라든가 장판에 깔려있던 그 부분을 다 제거를 한 다음에 본드칠도 제거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 식구들이랑 해가지고 타일을 직접 공사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제 타일 공사는 제가 화장실 같은 경우에,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조그만 작은 부분이니까 뭐 화장실 면적이 크진 않지 않습니까? 보통만 2평, 3평 넓어야 그 정도니까 그 타일 공사라든가 이제 변기 교체하는 작업이라든가 세면대 교체하는 작업, 뭐 벽면에 도색 작업이라든가 이런 걸 제가 이렇게 했었는데, 그 작은 부분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부분이었어요. 뭐 지하만 해도 45평이나 됐었고요. 뭐 2층 같은 경우에도 전용이 이제 바닥이 한 35평, 그리고 3층 같은 경우에도 한 28평인가 30평 가까이 됐고요. 옥탑은 한 26평 정도 됐습니다. 이렇게 도합 합치다 보면 한 130, 40평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면적을 이제 시차를 두고 저희가 이제 저희 식구랑 이제 해가지고, 이제 동생들이죠. 이제 동생들이랑 해가지고 타일을 직접 등짐으로 지고 나르면서 이제 시간을 두고 이렇게 공사를 했는데, 그 공사를 하면서 느꼈던 게 참 뭐냐면은 잘 모르는 거였어요. 몰라가지고 이제 찾아보고 연구하고 많은 생각을 하고, 처음에 하는 부분에서는 분명 많은 실수와 허점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생각을 하고 하다 보니까 단계가 지나니까 저희 그 어느 정도의 그 타일을 작업하는 그 숙련도라고 해야 되나요? 숙련도라 그다음에 그 기술 정도가 제가 아마추어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뭐였냐면, 아, 여자라고 해서, 그리고 이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무조건 무섭고 두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포기할 게 아니고, 항상 그 직면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요 상황을 보다 잘 정리하고 잘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근접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현실에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어떠한 일을 하든 간에 모든 면에 있어서 멀티플레이어가 되어야 있어야 되겠고,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멀티플레이어가 되기 위한 그 도약 과정을 거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또한 이제 그렇게 제가 그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저희 그 상가주택인데요. 상가주택이랑 저쪽에 이제 어머님 사시는 그 단독주택인데, 2층짜리 단독주택을 이제 지분 공사를 이렇게 두 채를 이렇게 의뢰를 했습니다. 그 업자한테 의뢰를 하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업자에게 맡겨가지고 이렇게 방치하는 게 아니고요. 항상 그 상황에 가서 그분들이랑 같이 생활을 합니다. 항상 그 현장에 있고 그분들이 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스크랩 같은 거를 이렇게 좀 주어서 이렇게 공사의 안전성을 좀 이렇게 좀 추구하고, 보면서 그분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얘기를 하고, 또 잘못된 부분은 다음에 건의하고, 그렇게 하면서 공사 현장에서 제가 한 일주일 이상을 이제 같이 지붕 공사를 같이 하면서 지켜봤는데, 그거를 보는 것도 이제 그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좋지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방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붕 위다 보니까 위험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조금은 난감해 하시는데, 제가 그 사장님의 그 양해를 얻어서 제가 입회하에 제가 이제 공사하는 걸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그걸 지켜보면서 저도 이제 그 과정을 이해를 하게 되고 습득을 하고, 제가 뭐 지붕 공사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렇게 공사했던 지붕 공사에서 분명 시간이 지나면 어느 정도의 그게 하자가 나오거든요. 그럼 그 하자에 대해서 하자가 나왔을 때 그 하자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제가 그 어느 정도의 그런 제가 능력까지 조금 겸비하게 될 것 같아가지고 현장에서 항상 그 지붕 공사하는 걸 지켜봤었습니다. 그런 저 자신을 보면서 이제 뭐 그 현장 사장님이나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인생을 이렇게 힘들잖아요. 아침 이제 그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7시 전부터 이제 나오셔가지고 한 7시부터 작업을 시작을 해서 이제 오후 한 5시쯤에 이제 끝을 내시는데요. 저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간 이전에 이제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시간에 일어나서 가서 현장을 보고 점검을 하고 하다가 저녁에는 이제 사무실에 들어와가지고는 사무실 일도 좀 체크할 거 체크를 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바닥 그 타일 공사를 같이 그때 병행을 했었거든요. 그 저녁 시간에, 밤 시간에 야간 작업 좀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하고 하면서 이렇게 강의군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좀 힘들더라고요. 그런데도 제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보고 봤던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제가 혹여 나중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그때 그 상황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이제 어떤 그 상황에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고, 그 상황에 대한 대비책으로 저는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그 현장을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사무실 공사했던 현장 얘기를 잠깐 들려드리는 이유는, 이 현장 얘기에 대해서 제가 지나가는 식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 현장 공사를 했다는 이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한 게 아니고요. 제가 이렇게 현장 생활마다 그 어떤 현장에 참여하거나, 그 다음에 그걸 보면서 제가 그 느끼는 바를 이제 제가 직접 몸으로 체득을 하고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그런 기능, 이제 그런 역할을 하는 그 부분에서 저는 분명 어느 시점에 도달해 있다 그러면 분명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이 인생을 사시면서 여러분이 상황은 지금 어떤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 저는 생각을 할 수 없겠지만, 분명 어떤 난감한 상황에 처한다든가, 아니면 지금은 상황이 괜찮지만 여러분이 인생 후반부에 접어들었을 때, 그리고 어느 순간 예측하지 않았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에 처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현실을 살아가는 지금 상황마다 항상 멀티플레이어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에게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인생 후반부에 있어서 삶이 이제 알차고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살아오는 인생 이 기간 동안 느낀 게 뭐였냐라고 이제 생각을 한 게 우리가 인생 전반부에 있어서 항상 매 상황마다 멀티플레이어가 되어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본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요즘은 이제 가을에 한창 무르익는 시간인 것 같아요. 지금 10월 이제 후반부인데요. 길가에도 이제 보니까 낙엽이 이제 단풍나무라든가 은행나무가 이제 단풍 색깔을 띠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단풍나무나 이제 은행나무가 그 단풍 색깔을 띠는 이유는 뭐 엽록소가 지금 퇴화하는 그 과정이고 그 나무들 자체는 굉장히 고행스러운 그 모습을 하고 있는 그 상황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나무 자체는 그렇게 힘들고 노년에 청년기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파란 잎을 푸르른 초록색의 그 싱그러운 잎을 가지고 있던 그 자신을 내려놓고 지금은 그걸 놓아주고 떨어뜨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러면서 그 푸른 그 초록색 잎을 아름다운 그 단풍의 색깔로 변하면서 떨어뜨리는 그 과정을 우리 인간들은 그걸 보면 어떻습니까? 참 예쁘고 아름답고 어쩌면 제가 생각하지 못한 그 이상의 감동을 지닌 그 부분들도 분명 있는데 나무들도 인생을 살면서 분명 지금 나무들도 인생의 후반기거든요. 10월 중순 이후 지금 10월 말쯤 접어들었는데 이 시점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데 우리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인생의 전반부 후반부에 있어서 너무 현실의 삶에 있어가지고 현실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행복한 그런 삶만을 이제 인생만을 그렇게 이제 추구할 게 아니라 제가 드는 생각 뭐냐면 우리가 우리 인생 전반부 중반부를 지나 후반부를 살 때 그리고 마무리하는 인생의 그 종점을 향해 걸어갈 때 그 시점까지 우리가 한 인간으로서 인생을 참 알차고 떳떳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항상 우리가 인생의 전반부와 후반부든 뭐 중반부든 그 인생을 살아가는 그 시점에서 항상 멀티플레이어가 돼 있어서 항상 인생을 알차고 연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아마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가을에 이제 후반부, 중반부를 지나는 후반부인 것 같은데요. 내일이면 이제 비가 조금 오고 굉장히 날씨가 추워진다고 합니다. 모쪼록 이제 쌀쌀해지는 이 날씨에 여러분 건강 주의하시고요.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우리 사회도 너무 힘들고 우리 마음도 너무 힘들잖아요. 하지만 이 힘든 시기에 우리가 다음에 다가올 그 순간을 이제 대비해서 도약하기 위한 우리의 그 자세를 한 번 더 가다듬어 보시고 마음을 굳건히 다잡아 보시라고 이번 시간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